뉴스 그래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강에 이어서 지난번 1강에서는 이 3쪽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팔품사가 있는데 팔품사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이렇게 있고, 그 품사들이 문장에서 정의는 당연히 외우는 거고, 정의를 외우고 난 다음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품사들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특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외우고, 그리고 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면 그게 품사가 명사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물론 대명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는 어이없게도 품사가 동사는 어이없게도 문장에서도 동사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문장에서 동사라고 인식이 되면 그것 또한 역시 품사가 동사다. 자, 이렇게 약간 문법적인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문장에서 명사, 수식, 보어, 그리고 다른 말로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명사, 수식을 하면 형용사, 보어를 하면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어를 하면 형용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명사도 보호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그 무엇인지 문법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보호다라는 말 나오면 어쨌든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는데,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고, 형용사를 수식하면 부사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면 또 부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도 그건 부사다. 이렇게 꼭 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3쪽에서 구와 절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는 일단 구하고 절은 품사에 불과한데, 구는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한 개의 품사, 절은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한 개의 품사가 맞긴 한데, 구는 서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고, 그리고 절은 접속사가 있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다른 접속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사이에 주어 동사가 있고, 그래서 이절 없고. 자,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오늘 2강에서는 이제 4쪽으로 넘어갑니다. 4쪽에 보면 이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에 이제 이 굿뉴스 그래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목차가 쭉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보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이 굿뉴스 그래마에서는 이 개념들을 용어만 쭉 늘어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용어들을 이 어마무시한 용어들이 많죠. 그 용어들을 다 이 페이지 3쪽에 있는 품사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동사의 종류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한참 멀리 가서 부정사, 투부정사 이런 것도, 자, 여기 보시면 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거 진부한 얘기인데요. 자, 이 명사적이 왜 명사적이냐 하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동사를 이제 더했는데, 얘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하면 이제는 이제 명사적 용법이고, 그리고 그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을 하면, 보어라는 말도 있지만 보어는 이 투부정사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명사 수식을 하게 되면 그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형용사적 용법. 자, 그리고 그 투부정사가 이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나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게 되면, 혹은 문장 전체까지, 자, 이게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다 하면 이때는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굿뉴스 그래마가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3쪽을 계속 써먹게 되는, 반복하게 되는 단순한, 아주 간추린 단순한 문법이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굿뉴스 그래머로 영어 공부를 해도, 문법 공부를 해도 안 되면 저는 뭐 영어 공부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목차가 쭉 있고요. 한번 이 교재를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분사와 분사 구문이 있는데, 자, 이 분사와 분사 구문조차도 이 팔품사에 해당하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로 맞춰놨고요. 동명사는 역시 명사로 맞춰놨고, 그리고 뭐 수동태 나오고 뭐 가정법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 일치와 합법, 그리고 뭐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런 말들이 이제 이 용어들을 다 품사와 구와 절에 다 대입을 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강에서는 1강에 했던 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가겠습니다. 세분화시켜서. 자, 그러면 이미 했던 얘기들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 문장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한의 단위다. 뭐 이렇게 구두 표시법에는 뭐 마침표나 의문부호나 감탄부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Spring has come 해서 평서문 여기 있고, birds sing 평서문 여기 있고, 그리고 뭐 이 현재 완료도 되고 현재도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의문문도 있고, 그리고 감탄문, 뭐 명령문. 자, 이때는 listen 하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이 돼서 이 한 단어가 들어봐 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비록 한 단어지만, 자, 의미가 전달이 된 거죠. 의미가 전달. 자, 그리고 이 팔품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품사라는 게 문장을 이루는 각 단어는 그 의미와 구시에 따라서 8가지로 나눴고, 자, 문장을 이루는 것. 자, 문장 안에서 품사가 구분된다는 얘기죠. 자, 유난히 영어는 그렇습니다. 품사가 단어 하나만 보고 정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문장 안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의 이제 신체를 얘기할 때도 뭐 face 있고, 뭐 이 eye 있고, nose 있고, 뭐 이렇게 마우스 있고, 그렇죠. 뭐 게다가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dog, 강아지, 뭐 cat, 뭐 또 뭐 cow 이런 단어들도 실제로 모두 다 동사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얼굴, 눈, 코, 뭐 입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로 명사로만 알고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 dog, cat, cow 이런 단어들조차도 동사로 골고루 또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face, eye, nose, 뭐 mouth, hand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dog, cat, cow 우리가 명사로만 알고 있는 단어들도 실제로 이 품사를 명사라고 정해놓지 말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하면, 얘네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하면 그때 명사고, 그리고 실제로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이러한 단어들이 동사 자리에 와서 오형식에 입각해서요, 이런 단어들이 오면 그때는 동사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굿뉴스 그래머가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og는 동사로 뭐 남을 추적하다, 미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cat은 뭐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cow는 뭐 약자들을 못살게 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를 의미하는 face, eye, nose, mouth 이런 것도 다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face는 마주하다, eye는 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nose는 뭐 냄새를 맡다부터 시작해서 추적하다, nose가 남의 뭐 사생활에 끼어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mouth는 이제 역시 말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팔품사가 문장 안에서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하고, 자, 그러면 그 팔품사에서 명사는 사람, 동물, 사물의 이름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다시 말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어야 그게 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문을 이렇게 보면
자, 예문이 father라는 단어가 있는데, father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다 아버지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father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father is an engineer 하면 주어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해서 명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뭐 보어나 목적어 예를 들어 the man sitting on the bench is my father. 자, 그래서 비동사가 있으니까 보어 the man sitting on the bench is my father. 그 남자가 있는데 sitting on the bench, 벤치에 앉아 있는 이다 my father. 그래서 보어가 되었고 명사이고, 그리고 I deeply love my father.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I deeply love my father. 그러면 나는 깊이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를. 자, 그래서 목적어가 됐으니 명사인데요. 자, 그 다음 문장은 He fathers at least one invention a week. 그는 뭐 아버지 그리고 최소한 하나의 발명 일주일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father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되다라고 해서 발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He fathers at least one invention a week. 그는 발명한다. 최소한 하나의 발명품을 일주일에. 자, 이렇게 해서 동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book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book이라는 단어조차도 명사로는 당연히 책이지만, 여기서는 I did not book a room on the hotel. 여기 on보다는 at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이때는 책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여기서 부정문을 만드는 did도 있고 하니까 동사 원형. 나는 예약하지 않았다 방을 그 호텔에서, 이렇게 예약하다로 쓰입니다. book이. 자, 그리고 room도 방이라고 혹은 공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동사로는 we room together. 우리는 살다가 됩니다. 방에서 살다. 같이. in a rented apartment. 자, 이 렌트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됩니다. 이렇게 we room together in a rented apartment. 이렇게. 그래서 위의 예처럼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일 때만 명사이고, 이렇게 father나 이제 book이나 room처럼 다른 문장에서는 동사로 동사로 혹은 다른 품사로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말과 영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대명사 역시 이제 명사를 대신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명사가 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 그 인칭 대명사가 그 대표적인 대명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this, that, it 등들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가 있는데 사람, 동물, 사물의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내고, 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명사, 대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그게 한정적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에서 보호로 쓸 수 있다. 서술적 용법이다. 다시 말해서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여야지 그게 형용사다. 명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자, 형용사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명사의 뒤 또는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수식하는, 꾸미다, 수식한다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설명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어. 설명하는 역할과 비동사 뒤에서 서술, 보호를 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명사를 수식하면은 한정적, 자, 그리고 보호를 하면 서술적, 이렇게. 물론 이제 비교급, 최상급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는 형용사가 이제 명사의 뒤 또는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는데, 이제 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명사를 뒤에나 아니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 형용사인데요. 이 영어권에서는 앞에보다 뒤에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턱 던져놓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죠. 근데 앞에 있을 때는 주로 짧은 단어일 때는 앞에서 명사를 수식을 하고 뒤에 투부정사나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자, 우리가 차츰 다 할 텐데,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제 관계부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주어 동사를 끌고 가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이 되는데요. 형용사절. 자,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투부정사도 명사 수식을 하고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은 뭐 앞으로 가는 경우가 전혀 없으니까요. 거의 원래 영어에서는 형용사구, 형용사절의 형태가 명사 뒤에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가 짧으면 앞에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 이 부사는 또 이 보통 뭐 때, 시간, 장소, 뭐 어느 뭐 등급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부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도 이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야지 바로 그것은 부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뭐 그 종류들이 뭐 here, there, 뭐 well, always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 그런 그 부사들이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어의 품사 중에서 이 부사의 범위가 가장 크고 구분이 어렵다. 자, 부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 보통 이제 시간, 장소,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 장소, 방법, 뭐 이유, 조건, 원인 등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부사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뭔지는 헷갈리지만 부사가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설명해 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사의 형태가 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였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다른 문법 교재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명사에 ly를 붙이면 자, 이때는 형용사가 되고 그리고 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이때는 부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명사,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된 명사에 ly를 붙이면 이때는 명사 수식을 하거나 보어가 되는 형용사가 되고 자, 그리고 명사 수식이나 보어를 한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이때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에서 ly 붙여서 kindly라는 형용사가 있죠. 명사 수식이나 보어되고 ly 붙여서 부사가 돼서 동사나 다른 뭐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고 slowly도 마찬가지고 slow라는 형용사에 ly 붙였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 그냥 부사 구라고 보는 겁니다. In a kind way, kind manner, kind fashion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 자, 이때는 이 전치사라는 단어가 있고 그 품사가 있고 그리고 명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도 우리가 보통 흔히 in부터 on, of, 뭐 about 이런 이렇게 많은 전치사들이 있는데요. 이 전치사들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어야 이 앞전자를 써서 위치할 때 그 치자고요. 말씀사자.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만 그게 전치사입니다. 뒤에 없으면 앞에라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명사가 거의 반드시 뒤에 있어야 전치사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얘는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 역할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in a low voice에서 낮은 목소리로 해서 전치사 여기 있고 voice라는 명사 있고 해서 전치사 명사 합해서 부사 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는 주어 동사가 없구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let's meet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가 또 이제 부사 구인데 뭐 이때는 장소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in a low voice는 방법을 나타내고 그리고 we have lunch at noon. 자, noon은 이제 뭐
딱 12시인데 정오인데 시간을 나타내고. 자, 물론 이걸 따져보면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근데 부사가 너무 넓고 광범위해서 이걸 따지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통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 이유, 조건 이렇게 하면 뭐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부사라고 이렇게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팔품사 중에서 5번째 이제 동사가 있는데, 뭐 동사는 이 품사가 동사인데 문장에서도 그냥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문법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 품사가 품사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이름을 같이 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통 수업을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팔품사가 뭐냐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팔품사 하면 명사, 대명사 포함해서 동사, 형용사, 이렇게 부사,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 8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팔품사죠. 근데 보통 팔품사가 이제 다 기억하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명사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안다라고 하면서 뭐냐고 물어보면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가지는 좋은데 갑자기 목적어 영어 좀 한 학생들이죠. 문법 같은 거에 노출이 많이 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인데 보어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동사가 있으니까 지금 품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본 문장에서 하는 역할까지도 문장에서 역할도 동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을 그냥 쓰죠. 품사가 동사가 문장에서 동사라고 그냥 쓰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말도 막 여기하고 품사에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서 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하고 그리고 동사는 문장에서도 동사라고 불리고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부사는 역시 페이지 3쪽에 있는 것처럼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 수식을 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가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데 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자, 비동사는 요게 다고요. 그리고 조동사도 사실은 많아봤자 그렇게 20개, 30개를 일반적으로 쓰는 게 많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나머지가 다 일반 동사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도 이런 내용들이 그 동사에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는 그런 문법 개념인데요. 이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이 조동사는 이제 동사의 한 종류라고 보는데 투부정사도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보고 동명사는 명사로 보고 그리고 이제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나중에 차근차근 나옵니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역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로 전 페이지 3쪽에 있는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계속 반복을 하게끔 진행이 됩니다. 이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굿뉴스 그래머 강의. 자, 이어서 감탄사라고 있는데요. 이 감탄사는 exclamation 혹은 interjec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을 나타내고 oh, ow, wow, bravo, great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데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탄사도 절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How precious 해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겠죠. What a beautiful girl. 그래서 구하고 여기서 이제 she is를 빼면 감탄사 구가 되는 거고 she is가 있으면 감탄사 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도 있는데 접속사가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접속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서 어떤
이게 주로 이제 and나 or나 but이 있어서 앞과 뒤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자, 그런 게 이제 접속사의 기본 개념 1번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접속사의 개념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주어 동사를 연결을 해서 뭐 대표적인 게 that이 있겠죠. that 같은 그 어떤 단어가 주어 동사를 연결해서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하나의 절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절이 이 품사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품사절이란 말은 없는데 명사절, 형용사 절, 이 부사절을 만들어줍니다. 그때는 이 앞에 있는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말은 사실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관계대명사나 뭐 관계 부사 이런 정도로 용어가 또 새로 있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용어가 있으니 또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접속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치사는 preposition. 이 preposition 하면은 포지션이 위치고 pre 혹은 pre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pre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pre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치사는 preposition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pre가 앞이고 pre 앞이고 position이 이제 위치니까 전치사라는 건 그 무엇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무엇이 명사입니다. 명사나 이제 대명사 혹은 명사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동명사 뭐 그런 종류들이 반드시 있어야 전치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혹은 동명사 등하고 합쳐서 형용사 구 아니면 부사 구가 됩니다. 자, 형용사 구니까 지금처럼 전치사하고 명사나 이렇게 있으면 최소한 두세 개는 되죠. 그래서 두 개, 세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품사를 만들어서 형용사 구가 됐고요. 그 사이사이에 그 관계가 주어 동사가 업구입니다. 업구. 부사구도 역시 여러 단어가 모여가지고 주어 동사가 업구. 그리고 이제 그 형용사 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이 부사구는 역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페이지 3쪽에 있는 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게 예문이 있는데요. The book on the desk belongs to me. 자, belongs 하면은 누구 속하다. 여기 전치사가 있고요. 자, 그러면 on the desk는 책은 책인데 책상 위에 있는 자, 위치가 뭐 장소가 맞습니다. 근데 장소라면 주로 이제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야지 부사고 자, 이때 on the desk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책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명사라는 book이라는 명사, 책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하니까 명사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on the desk 단어가 3개씩 있으니까 구죠. 그리고 명사 수식을 했으니까 형용사 구가 됩니다. 형용사 구. 자, 그래서 on the desk는 the book on the desk belongs to me. 책이 있는데 책상 위에 있는 속한다 나한테.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내 거다.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에는 on the desk라는 역시 이제 똑같은 아까 형용사구라고 했던 on the desk와 똑같은 on the desk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이때는 이 books를 수식하는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there are several books on the desk. There are several books on the desk. 라고 있어서 이 there는 또 거기라고 해서 이 there가 이제 주어가 아닙니다. 이걸 문법적 용어로 유도부사라고 하죠. 유도부사. 그 문장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유도부사인데 뭐 거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우리말에 해석을 하면 이 거기라는 장소하고 책상 위에라는 장소하고 겹쳐서 말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 유소 부사라고 해석되는 건 거기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사가 아니라 유도 부사. 자, there are several books on the desk. 자, 그러면 주어가 어떤 거냐면 이 books입니다. 근데 이 books를 책상 위에 책들은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은 뭐 이렇게 말이 이 책들이라는 것을 on the desk가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books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로 봐서 이 장소가 부사구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라고 해서 아까는 장소인데 형용사구인데 지금 왜 장소가 부사구냐면 이때는 책을 수식한 게 아니라 이 차라리 있다를 수식하거나 있는데 어디 있냐 해서 책상 위에 있다라고 해서 동사 수식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there are several books 그래서 책 몇 권이 있다 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문장 전체 수식. 자, 그래서 이 비동사인 있다를 수식을 하는 거냐 on the desk라는 장소가 혹은 there are several books 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냐라고 이 판단이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법에서는 이런 걸 잘 구분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사는 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부사라고 한다라고 이제 편하게 공부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원칙적으로 따져서 부사라는 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페이지 3쪽에 있는 게 동사,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야 하는데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야 하는데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 동사 수식인지 문장 전체 수식인지 애매할 때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수식을 할 때도 되게 구분이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간의 부사, 뭐 장소의 부사, 뭐 방향, 위치, 뭐 방법 이런 걸 부사라고 이렇게 한데 몰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와 절까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1강에서도 구와 절까지를 하고 강의를 마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다른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이렇게 1강에서 있는 것처럼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고 구는 품사입니다. 품사. 여러 단어가 한 개의 품사인데 각각 한 단어는 혼자서 쓸 때는 따로 품사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대의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덩어리로 봤을 때 이 각각의 단어들을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보지 않고 덩어리로 봤을 때 하나의 품사가 되는 거죠. 품사, 한 개 품사. 자, 그게 주어 동사가 없고 자, 절은 역시 접속사가 있어서 여러 단어가 대부터 시작하고 여러 단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단어가 주어 동사로 이어져서 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절이고 이 절에는 이 구는 팔품사에서 구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구가 다 나올 수 있고 절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두 번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구하고 절도 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그 명사절은 대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주어 동사를 이끌어서 문장에서 그 외에도 이제 whether절, if절, what절 이렇게 있는데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는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이나 보호를 하는데 자, 이 형용사 절은 보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로 인해서 그 주어 동사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사 수식만 하게 됩니다. 명사 수식어로만 쓰입니다.
자, 그리고 부사절은 뭐 여기 when이 여기 있는데 뭐 사실 if도 명사절 말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역시 부사가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는데 부사절은 주로 문장 전체 수식이 됩니다. 주로 문장 전체 수식.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when 같은 지금처럼 when 절이 있고 주어 동사가 있어서 부사절이 되는데 실제로 문장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어도 되고 또 뒤에 있어도 되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품사들이 이제 영어에서는 정해지지 않고 문장에서 명사도 됐다가 동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문장에서. 예를 들면 품사의 변화는 뭐 위에서 언급했듯이 뭐 우리말과 영어가 이제 품사에서 우리말은 품사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영어에서는 문장에서 계속 아주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I bought a new watch 하면은 목적으로 쓰여서 이게 시계가 되고 shepherds 양식이죠. shepherds watch the sheep 하면은 이때는 뭐 이렇게 경계한다, 뭐 이렇게 감시하다, 지켜보다 이렇게 이때는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the room is extremely clean. 자, 방은 이다 극단적으로 깨끗한. 자, 보호가 돼서 형용사가 됐는데요. 자, 다음 문장은 you should clean the room after having the party. 이때는 조동사도 있고 또 동사가 와요 할 자리니까 너는 청소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청소해야 된다. 방을 파티를 끝난 다음에.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 before라는 단어도 있는데 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접속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judge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으면 앞에는 또 전치사가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자, you have to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그래서 이때는 네가 저녁을 먹기 전에라는 접속사가 되고 he appeared. 그는 나타났다. before the judge. 판사 앞에. 자, 그러면 명사만 있으니까 이렇게 명사 동사가 없는 거죠. 주어 동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before가 접속사가 됐다가 전치사 되겠다가 게다가 이 세 번째 문장의 before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어서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거죠. 전에 이렇게 I haven't met him before. 나는 만나지 않았다. 만난 적이 없다. 그를 전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품사는 문장에서 구분을 하고 페이지 3쪽에서 있었던 것처럼 품사 이렇게 페이지 3쪽에 있는 것처럼 그 문장에서 품사의 변화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쪽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3쪽에 있는 이 페이지 3쪽에 있는 뒤에 위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있는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반드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또 외우고 또 이렇게도 외워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굿뉴스 그래마가 이 극단적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한 문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굿뉴스 그래마 강의로 인해 영어가 굉장히 쉬워질 것을 자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